그런데 좋은 논문은 다 문제가 영어로 써 있다. 영어를 하려다 보니 너무 어렵네, 잘 안 읽히네, 잘 안 읽힙니다. 네. 그래서 직지신공을 발판으로 삼으시면 참 좋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지신공을 선택한 거예요. 휴식을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성 리더십. 진성 리더십. 이 논문이네. 진성 리더십. 진성 리더십은 아주 핵심이 하나 있었어요. 이 논문에서 발견한 건데 개념 중에 이제 진정성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진성 리더십인데 그러면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진정성이란 게 뭐냐? 네, 그것을 좀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그거였고요. 진정성은 그 뭐죠? 변혁적 리더에게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에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또 따로 하나 이렇게 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리더의 진정성이 아닌가. 결국 다른 것들도 진정성 리더십, 진정성을 발휘하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겠는가 그런 거.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었던 게 뭐냐? 제이 혹시 기억하나요? 갑자기 훅 들어가는 질문. 저는 그 이후에 이게 되게 많이 뚜렷해졌어요. 여기 나오는 건데요. 밸런스드 프로세싱입니다. 밸런스드 프로세싱. 네. 자, 밸런스드 프로세싱이 뭘까요?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처리예요. 네. 균형 잡힌 처리. 일관성. 일관성. 네. 치우치지 않음? 치우치지 않음. 이게 반대말로 unbiased processing이에요. 그러니까 편견 없는, 편견이 없는 것, 편견이 있는 게 반대이고, 네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처리고, 여기서 처리는 사고의 처리예요. 사고 과정. 뭘까요? 뭘까요, 제이?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열린 마음. 오. 열린 마음. 네. 열린 마음도. 네. 그렇게 보면 아까 수용성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수용성. 그건 리스크 부담하는 게 있어서 좀 다르겠구나. 받아들임? 뭐 입장을 골고루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와 종류가 많은 균형이에요. 모든 균형. 짧은 것, 긴 것, 남과 나, 일과 사람, 그죠? 전략과 집행, 이런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와 남의 회사, 직원과 회사, 이걸 다 균형 있게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오센티서티의 가장 기본 핵심이 된다, 이런 거죠. 가장 기본이 가장 어려운데요? 제일 사람 자체가 제일 편견이 어려워요. 없이 네, 그쵸.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고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은 원래 흠결투성이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정보 처리를 한다. 그렇죠. 그게 생존에 의해서 생겨난 네. 기본 네, 프로세스인 그거거든요. 거잖아요. 프로세스. 네. 근데 그것을 거스를 줄 알아야 진정성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정성이란 건 바로 그거에 그냥 내가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사고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경향이니까 그게 여기 표현대로 인히런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을 거역한,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정신, 해결의 그 정신이 필요하죠. 감각이나 지각이나 오성 수준에서 머물러서 그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성과 정신을 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살아있어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너무 어려워. 리더십이 아니라 뭔가 되게 약간 뭐 깨달음, 스트레이죠. 깨달음 이런 거.
어머. 안 할래요, 저 이거. 사실- 진정성 없을래요.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수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정보의 수집과 처리에서의 균형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깔끔하다. 맞아요. 그죠. 깔끔하다. 깔끔하다. 수집하거나 처리할 때 균형을 갖고 한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균형을 갖고 한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뭘 편향되지 균형을- 않아.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제이를 내가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 옆에 젬마를 생각해야지. 아, 젬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것도 일종의 균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을 생각해서 옳다라고 내가 도달한 지점, 그게 진정성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가 그렇죠. 발휘한 리더십에. 그래서 그것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락강에서 배웠던 대타자, 그게 그거와 왕타자.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대타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타자 설명을 아, 이게 락강까지 가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찝찝한 무언가, 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뭐 그거에 도달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행동까지 옮기는 거죠. 어센티시티. 그러면은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잘못돼 있거나 네, 뭐 하면은 사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럴 그런 수 리더십일 있죠.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그것이 좀 더 크게 보면 또 균형이 맞춰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극으로 도달해 가는 지점이 보면 종교에서 말하는 신,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겠죠. 더 넓혀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있는데 네. 안중근 의사는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되게 테러리스트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사회동포적으로 그럼 바라봤다.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았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고. 네. 이를테면 성스러운 폭력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에서 감옥이라는 거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폭력이잖아요. 네. 국가가 발휘하는 강제력인 거죠. 네. 그럼 그것이 정당하고 진정성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 넓게 생각했을 때 그게 정당한 거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진정성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쪽인 건가요? 그것은 대부분의 개념은 다 이렇게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정도로. 진정성이 많으냐 적으냐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긴 하죠. 그게 하이데거의 어. 말이었죠. 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군요. 아, 그러면 유튜버로서의 진정성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의 진정성은 예를 들어 먹방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맛있게 먹는 장면이라면 정말 맛있게 먹는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맛있는 것, 저 사람에게 맛있는 것, 그 다음에 유튜버라고 하는 매체, 네. 플랫폼,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얻는 이득들이 네. 예를 들어서 다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윈윈윈윈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그때 그 진정성이, 저는 지난번 청주의 대화에서 네. 정말 기가 막힌 진정성을 발견했거든요. 사운드 아, 뭐지? 기억나세요? 좋아요. 그렇지. 아, 네. 뭐죠? 나도 몰라요. 좋아요를 늘리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더라. 구독 조회수를. 조회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직접적으로 조회수를 어떻게 하면 늘리지? 라는 퀘스천으로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지만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네. 근데 정작 효과를 발휘한 게 뭐였냐면, 현재 내 방송을 듣는 사람, 구독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그 뒤부터 이게 조회수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더라. 네. 그게 이제 진정성의 힘이에요. 그들은 아마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도 진정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진정성을 발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면 그건 내 이득이고 저들의 이익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일시에 속을 수는 있겠죠. 네. 그 사기에 당할 수는 있겠죠. 일시로 속아서. 하지만 그게 과연 오래 갈 거냐? 언젠가는 또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탄로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로서의 진정성은 뭔가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뭐 구독자를 더 많이 늘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봐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만족감을 줄 수 그렇죠. 있을까를 네, 항상 바로 그거죠. 고민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는 가는 게 게 진정성. 올바른 크리에이터로서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인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 좋아지기도 하더라가 학계에서 연구하는 거죠. 진정성 자체만 놓고 보면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하는 게 진정성이에요. 네.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돈도 벌더라. 이렇게 되는 결국은 거죠. 잘 되더라. 네, 결국은 잘 되더라. 그런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잘 되려고 진정성으로 막 하다 보면 사실은 진정성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건 이미 돈 벌려는 거에 편향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실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려면 뭔가 도를 닦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잖아요. 네. 형이. 그게 소위 말하는 명상을 한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네. 깊은 사유를 했고 거기서 내 스스로의 깨달음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그게 이제 발견한 거죠. 진정성을 발견한 거죠. 그게 소위 도통한 거죠. 근데 밸런스 프로세싱이라는 게 진정성의 왜 핵심인지는 아직 잘 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단기적인 거, 뭐 장기적인 거, 그다음에 나, 너, 일, 회사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면 결국은 도달하는 지점이 뭐냐면 가운데에 도달하겠죠. 예를 들면 중용. 그러면 중용 또는 퍼실테이션에서 말하는 중립성, 뉴트럴리티 이런 거에 도달을 하게 될 거고요. 중용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을 찾는 거, 이걸 중용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게 조금이라도 편중되면 그건 그의 뜻이지 하늘의 뜻은 아닐 거니까. 그죠? 갑자기 교주 분위기가. 이게 원래 워싱턴 캐서스가 좀 그래요. 진짜 좀 근데, 어렵네요. 네, 네. 네, 안 할래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네. 모든 좋은 최근에 21세기에 얘기되어지고 있는 좋은 리더십들은 이걸 담고 있다. 그리고 한번 주변에 봐라. 내가 마음이 끌리는 데가 어디냐? 진정성이에요. 그죠? 네. 진정성이 끌려요. 물론 당장 현실적인 이익으로 진정성이 오고 상관없고 값싸면 나는 그걸 사. 또는 뭐 당장 이득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해. 이걸 하긴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연구자가 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 핵심은 밸런스드 프로세싱이더라 라고 해서 저에게는 좀 더 쉽게 진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징검다리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정성이라는 거에서의 중립성이라는 게 성립이 가능할지. 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여서 따르고 싶은 그 사람들을 보면 무를 경험한 듯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뭐 방금 말한 옳다고 신념에 대한 투철한 실행 정신, 아니면 뭐 흔들리지 않는 고목나무 같은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선이 명확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건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강한 방향성을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진정성에서는 중립성이 중요하다. 이 상충이 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내가 강력한 신념을 갖고 한 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게 되는 거야. 나는 이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저 나쁜 놈. 그렇지. 저걸 당장 어떻게 때려잡아서 그렇지. 일로 가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진정성 있는 사람이
딴 사람 막 잡아다가 막 억지로 끌어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늘의 뜻이고 아, 그 길로 갈 때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근데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나는 일단 판단하는 게 가고 아니라. 그럼 내가 가는 걸 보고 언젠가는 그 사람도 당장은 아닐지라도 따라오게 만드는 그게 리더십이군요. 그렇죠. 아. 그렇죠. 또 뭔가 브라보!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아, 바로 그런 네, 느낌이었구나. 정확하게 맞고요. 네. 하나 부연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검증은 어디서 하느냐? 나한테 하는 거예요. To me. 나에게. 나에게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생각해봤는데 나는 편중되지 않았어. 라는 진실함이 자기에서 발견되어야 되고 그것이 딱 발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그 뭐죠? 콧불소의 그 웹불처럼 네.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기 전까진 그럼 진정 리더십은 이게 약간씩이겠죠. 맞춰가는. 점점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게 가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를 믿고 가려고 할 때 밸런스드 프로세스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혹시나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을 보거나 정반대로 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계속 권유를 하고 그게 습관이 되면 점점 그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제이가 본 그 뭔가 이율배반적 속성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 사유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본인 스스로 뚫어야 돼. 누가 설명해줘서 잘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이율배반적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걸 딱 넘어서면 이제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 말도 안 되는 두 개를 합쳐서 낸다는 게 뭔지 알겠어. 이게 되죠. 뭔가 이거 자체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볼 수 있을 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여전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단기만 봐서는 쓰잘데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게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나름의 결론은 우리가 뭐 도표도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 졸라맨도 나왔어요. 어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리더는 네. 어쨌든 그렇죠. 간에 네. 그러면 뭔가든 결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편중을 의미하고 있고 사실 근데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안에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 진정성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건 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과정이 모두 균형 잡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채인데 자기 신념대로 결정을 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독선이다. 뭐 독선이거나 외골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고 네. 그게 좀 더 많이 생각한 사람이면 소신이 있다라고 말할 거고 좀 덜 생각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독선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레벨이 이제 밸런스의 레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거다. 네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시간.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근데 그렇게 도사처럼 혼자 뭐 그러면 무슨 조직에 도움이 되나요? 이 퀘스천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홍이 설명하고 제이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들도 생각해보면 그게 옳기 때문에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직 전체가 팔로워도 진정성이 높아지고 나머지도 점점 진정성의 레벨들이 올라가는 조직이 된다. 네. 그러면 조직의 퍼포먼스가 높아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그 요즘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조직 문화 개선 의지를 이제 실행으로 옮길 때 많이 이 오류가 범해지는 것 같아요. 이 밸런스라는 게 예를 들어 수평 조직을 리더랑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진짜로 원해요. 수평 조직을. 그리고 얘기를 잘 하고 싶어요. 조직원이랑. 그래서 갖고 온 방법이 영어 이름 쓰기를 갖고 와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충분히 밸런싱 되어 있는 사고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와 그 이유와 진정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패와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최적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 리더의 진정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 구성원들이 이 말하는 불평을 들어보면 다 리더의 진정성을 손가락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리더의 진정성이 좀 더 살아나면 그 조직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렇게 우리 생활 세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역시 쉽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네, 중요한 게 진정성이었겠네 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이걸 제대로 조직 안에서 실현하려면 누군가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건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가 진정성을 갖고 일하면 네. 그는 어느새 그 조직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장이 부릅니다. 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 의견 좀 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볼게. 누가 리더겠어요? 그 돈 주는 사람? 현실적인데. 돈 주는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 영향력을 걸 준다는 게.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친 건 그 사람이고 그게 진정성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펑드멘탈, 크루셜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팔로워들은 미러링 하게 된다. 리더의 저절로. 그런 모습을 거울 삼아서 행동하게 됨으로써 조직 전체에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런 것이 뭐 여기 보면 이모셔널 컨테이전, 그래서 정서적인 전염.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전염된다. 그 다음에 소셜 익스체인지, 그가 그렇게 해주니까 나도 활성으로.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좀 발전되어 간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그 에피소드 우리 어센틱 리더십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뭔가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간 느낌.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녹음하면서도. 마지막에 진정성 얘기 들으니까 군대에서 첫 휴가 나갈 때 선임들이 그 해주잖아요. 그 부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부대는 그 옷 다려주고 오. 각 잡아주고 그리고 모자 이거 선 세워주고 구두 닦아주고 첫 휴가만 이렇게 해줘요. 서번트 리더십. 저는 근데 거기에 그 진정성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그게 처음엔 좋게 보이지 않죠.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 같은 거니까 그냥 의뢰한다고 생각했는데 놀랬던 게 너무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나 때문에. 왜냐면 선임들이 막 쉬어야 되는데 못 쉬고 막 해주거든요. 막 일부러 저 때문에 제 구두를 한 사람당 하나씩 맡아가지고 하루 종일 닦아요. 그거를 빚을 내려고. 그게 이제 약간 대결처럼. 그래서 나는 미안하니까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선임이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휴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님이 걱정하신다. 근데 그 말의 진정성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나도 지금 그 말 듣고 네. 딱 터칭이 되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 사람이 이 밸런싱을 한 것 같았어요. 그 행동을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이겠다. 네. 진정성 있는 리더가 할 때는 그런 느낌이겠다.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실제 우리 경험 세계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또 정말 뭔가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일컬어서 진정성이다 그러는데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해. 학자들이 해주는 거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밸런스드 프로세싱이라는 그 키워드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설명이 되면 좋은 점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내가 보았던 그 진정성을 나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지를 머리로서 우선 알 수 있게 된다. 네. 그 다음은 훈련해가면 되는 거죠. 그게 공부하는 데서 얻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4개를 3개를 정리했군요. 인사원이. 3개를 정리했는데 그 앞에 서번트하고 변혁에서
이 진성을 약간 기본 조건처럼 달아놨잖아요. 이게 다 이거. 진성 먼저 하고 일로 와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정성 없으면 진정성부터가 지금 시작이네. 너무 어렵다. 고비. 그리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리더십 특강 저희 내부에서 열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리더십이 이렇게 어려우면 효용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구현이 가능해야 이게 효용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근데 또 반대로 살펴보면 오히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게 엄청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 그냥 그렇죠. 하나하나씩 자기도 하다 모르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체득해서 하면 또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거 카메라 설치하고 마이크 세팅하는 것도 텍스트로 정리하려면 이게 A4용지 몇 장이 될 수 있거든요. 몇 번을 어, 누르고 무엇을 맞아. 눌러서 몇 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근데 사실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리더십도 그와 같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논문은 설명서다. 그렇죠. 매뉴얼. 매뉴얼이다. 매뉴얼이다. 모를 때 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싶을 때 한번 참고하고 다시 해다 보면은 네. 한 줄기 네.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읽기 불편하니 우리가 대신 읽어주는 거다. 네. 또 될 수 있게. 타이틀을 정할 수 있게 됐네요. 이제. 제이는 또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의 진정성이 들어서. 네네. 훌륭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인파워링입니다. 네. 인파워링. 인파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앞에 다뤘던 서번트에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 인파워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좀 현실 세계의 것인데 인파워링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회 저희 그 직지신공의 1회차에서 인파워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논문은 인파워가 자칫하면 역효과 난다. 그걸 이제 입증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그래서 인파워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인파워가 주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에서 좋지만 그래서 그 부정적 효과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개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부정적인 효과 면에서. 첫 번째가 코스트 오브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율의 비용, 정말 자유 비용. 정말 큽니다. 네. 그래서 제이에게 모든 걸 제이가 알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제이는 비용을 지불해요. 무슨 비용을 지불할까요? 시간, 시간. 노력. 또 그건 뭐 어차피 원래 일을 한다는 건 시간, 노력 그런 걸 하는 건데 특히 자유를 주었을 때 생겨나는 비용. 뭔가 모니터링. 생각 이걸 빙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이 사고 과정의 비용이 너무 크게 드니까 네. 이제 힘들어요, 지쳐요, 소진이. 어려워요 하는 게 생겨나서 네. 일하기 싫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한을 줬는데 왜 그래? 그럴 수 있다. 왜 힘을 그런데 다 이유가 줬는데 있죠. 힘이 빠지는. 아니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한데 어차피 받는 돈 똑같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편한 데에서 그 편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편하냐면 내가 일일이 생각해서 정해야 되는 것보다 편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 권한을 안 주고 일일이 지시하면 또 뭐라 하죠. 왜 사사건건 참 네, 양면적인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인파워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게 되게 모티베이션을 하고 효능감도 올려주고 자부심도 갖게 해주고 여러 가지로 좋다. 근데 이 측면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사실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율성 사람에 주는 것 따라 자체가. 다르구나 이런 것도 있죠. 지가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생각하라고 해? 이렇게 분명히 이런 사람 있거든요. 최근에 본 그 책에 그 블로그 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간 네. 분이 첫 질문이 자기가 입사를 했는데 거의 한 달 동안인가를 말을 안 걸더래요 아무도. 그리고 뭘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사무적으로 이제 뭐 물건을 어디서 가져오시고 이것만 알려주고 딱 자기 책상 세팅하니까 말을 안 걸더라는 거야. 아무도 그 뭐 해라 하지 마라도 안 하고. 그래서 한 달 뒤에 처음으로 자기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 한 달 뒤에 자기한테 건 말이 뭐 예를 들어 홍 씨면 홍 씨는 그래서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갈 계획이세요?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멍하고 있었는데. 나하고 비슷한데. 그분이 이 상황에 지금 봉착하고 그렇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는 그렇게 했다는 거 보면 인파워링이 그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회사로 보이지만 권한 위임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인파워링 요소 중에서 그에게 이네이블링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부분은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없던 일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알아서 뭔가를 찾아서 스스로 막 이것저것 해보길 기대하고 그렇게 했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결국 그렇게 못한 건 그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고. 리더 몰랐던 리더가 거죠, 전혀. 그렇죠. 그 이런 측면을 고려했어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CEO들은 자기가 그렇게 되게 자발적으로 뭔가 다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러니까 다 그럴 것이다. 나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이렇게 창업을 한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인데 너희들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줬는데 왜 그래? 이런 이제 착각에 밸런싱이 안 되는 밸런싱이 안 되는 거죠. 그 특히 사람 주변에는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더 입장에서는 야 요즘 세상에 시키는 대로 하는 직원이 어딨냐? 이게 이제 자기 주변에 통용되는 어떤 놈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롤 시어리인데 내가 생각한 나의 역할은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거예요. 아까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비용이 들고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불편함이 생길 거잖아요. 답이 내가 생각을 조금 했더니 팍팍팍 나온다. 그러면 되게 재밌고 그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사고를 해도 답이 영 안 떠오르니까 막막하니까 이 롤은 그 사고 과정 자체의 비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것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 예를 들어 제이한테 이제 이걸 같이 직지신공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이는 와서 이제 MC만 하면 될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쿠가 갑자기 편집도 좀 해봐 뭐 한다거나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내 롤이 그거였나? 이러면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덜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려고 했던 여기 와서 MC 보는 것마저 싫어지는 효과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런 거죠. 많은 퇴사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이 퇴사할 뻔했어? 아니요. 속마음이 이것 때문에 그 리서치에 퇴사 사유들을 보면은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롤로 맡겨지지 않은 일을 시킨다. 뭐 그런 얘기들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인파워링 리더십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1화에서 많이 다루었었던 내용이고 1화에서 다뤘던 내용을 그래도 조금 보완을 하자면 일단은 권한을 주는 것과 그건 대체로 이제 조직 전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 스타일과도 관련되어 있고 조직의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인파워링 리더십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뭐가 있으니 이거 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적어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그 일을 해서 성공의 경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스스로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이가 여기 와서 한번 방송을 해봤더니 돼요. 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네, 잘할 수 있구나. 다음에 또 맡겨주세요. 이게 될 거잖아요. 네. 그 성공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잘한다는 걸 보는 거, 보게 해주는 거. 그래서 홍이 100만을 넘었대. 그런 거. 네. 그러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어. 그러면
나도 그걸 보고 따라서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게 인파워 된 느낌이 들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인파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네이블링에서 두 가지 아까 얘기한 스스로 한번 성공하도록 열심히 기회를 주고 도와주는 거. 두 번째는 남이 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모델을 보는 거. 그건 책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영상에서 볼 수도 있고 드라마에서 볼 수도 있고 직접 실물로 볼 수도 있고 옆에 동료, 뭐 상사 누구든 모범을 볼 수 있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벌 퍼슈에이션. 이거 아까도 나왔었죠. 이렇게 말로 구두로 설득하는 거예요. 아, 제이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비디오도 한번 가보자 이런 거. 그러면 잘생겼다는 말에 내가 잘생겼나 하면서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비주얼은 내가 좀 하지 그러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뭔가 오늘 녹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이가 잘생겼나. 제가 사실 속마음은 젠마인데 지금 여러 이거 상황상 인디비주얼 컨시더레이션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구두 설득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분위기 띄워주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침울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유쾌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네. 그래서 그게 사이콜로지컬 어로저였나요? 이모셔널 어로저. 네. 그래서 약간 상기된 상태, 약간 각성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막 진지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면 인파워가 안 된다. 그런 거죠. 약간 기대감 같은 그렇지, 게 그런 게 올라오게 생겨나.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가 뭐 유머 감각도 좀 있고,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좀 이렇게 각성형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네 가지. 그래도 기억해냈어. 축하드립니다. 완벽했어요. 휴밀리티가 떨어져. 얘네 4개가 잘 돼야 인파워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1화 때 다뤘던 그 표에 네. 있었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인파워링 리더십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약속드렸던 이제 네. 21세기 21세기 리더십의 종합. 21세기 리더십의 종합. 이걸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를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이 자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쭉 훑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오 카리스메틱, 신 카리스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셜 익스체인지, 사회 교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스포지셔널 또는 트레이트. 이것은 기질 또는 특성, 그 사람의 자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하여 이런 종류의 리더십에 관한 이론들이 있다. 네, 키워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이버시티, 다양성 또는 크로스 컬처럴 이렇게도 이야기되고 있는, 그래서 문화 횡단적인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팔로워 중심,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행동주의적인 behavioral theory, 그래서 행동, 개인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개인 행동에. 근데 행동주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자극과 반응 이론, 이게 기초예요. 칭찬해주면 잘하고, 뭐 당근과 채찍 이론, 이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컨틴전시, 상황에 따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도 벌써 얘기했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론이고, 그 다음에 파워와 인플루언스, 권력 관계로 보는 정치학적 관점이죠. 그 다음에 전략적 리더십, 스트래티직. 그리고 11번째 컨텍스추얼 리더십. 이거는 이제 맥락적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12번째가 컴플렉서티, 그리고 시스템즈 리더십 이렇게 하는 영역이 또 있고, 그다음에 13번째는 팀 리더십이 있고, 14번째 리더십 이머전스 앤 디벨롭먼트.
리더십이 어떻게 해서 리더십이 생겨나더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5번 15번째가 ethical 그리고 또는 moral 윤리, 도덕? 윤리 도덕에 관한 리더십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째가 leading for creativity and change 창의성 리더십에 관한 것. 17번째 identity based 리더십 정체성 기반 그러니까 사회 정체성 이론을 기초로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얼마 전에 모 도시 지방에 있는 도시에 다녀왔는데 예를 들면 시장님한테 정치인에서 바로 전화가 간대요. 너 왜 그거 그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전화가 간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거죠. 리더십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째, emotions. 감정과 관련한. 그리고 19번째, destructive. 파괴적 리더십. 네. 이거 이제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데서는 그냥 시스템대로 하기만 해도 좋으련만 이제 아주 그 파괴적인 디레일러.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래서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한 연구들이 생겨난 거죠. 네. 20번째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 생리적, 생리학적, 생물학적 접근. 그다음에 21번째 이 리더십 이제 IT 환경이 생겨나면서 테크놀로지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22번째 리더 에러와 리커버리. 리더도 실수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거냐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23번째 마지막으로 앙트로프로니얼 리더십. 기업가 정신을 가진 리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키워드가 많네요. 네, 21세기의 리더십을 다루는 범주가 이 정도로 연구를 했더니 이 정도로 분류될 수 있더라. 이런 테마로 분류된다. 그래서 분류가 23개. 네. 큰 분류. 아, 대단하네요. 페이머틱 카테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 이런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쭉 훑어드린 것만으로도 아, 요즘 이런 종류의 리더십이 있구나. 그럼 내가 관심이 있는 리더십은 어디쯤에 있는 거였을까? 이런 네.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논문은 뭐 당연히 제목과 저자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한번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보시려면 그걸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경향이 있는데 큰 경향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면 일단 엄청나게 익스포넨셜리 그러니까 지수적 이게 확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지수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리더십 연구가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증가했다.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만큼 이제 리더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조직의 성과에 있어서 리더십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다. 그건 여전히 굉장히 IT가 발전했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조직 안에서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가 조직 성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더라.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도 그거와 관련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확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에자일을 도입한다 할 때 그 리더가 어떻게 그 도입에 대해서 마음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사적으로 시도했던 그것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그거 역시 리더에게 굉장히 크게 달렸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리더십 연구는 활발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실제로 이거 논문들을 세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고요. 초기에는 퍼셉션 지각, 그다음에 이모션 감정, 그다음에 커그니션 인지 요런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능력으로 보거나 개인이 어떻게 잘 아느냐, 지식이 뭐 IQ가 높으냐, 지식이 많으냐, 그다음에 그가 감정 조절을 얼마큼 잘 하느냐, 아니냐,
그가 얼마큼 정확하게 세상을 보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이 리더십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연구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데 점점 다가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금 관점이 커져서 사회 관계적 맥락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느냐가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더라. 이렇게 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잘 못하면 이게 뭔가 조직이 잘 작동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발전했냐면 컴플렉스로 발전했어요. 컴플렉스 T로. 그래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만을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조직 전체를 봐야 되고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 거기까지 보는 통찰력을 가진 또 그걸 고려하는 또는 그걸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더라. 네. 그런 거죠. 점점 뭐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미줄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레벨에서 이렇게 매크로 레벨까지 쭉 그 관점이 커져갔다. 그거는 이제 그 전에의 연구는 당연히 가장 쉽죠. 개인을 연구하기 가장 쉬워요. 근데 그 연구의 토대 위에 그 다음이 쌓여지고 그 다음이 연구가 되니까 또 그 다음도 쌓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상이 좀 더 점점 복잡해지다 보니 그쪽에 대한 지적 이제 갈구가 생기는 거죠. 개인만 봐가지고는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학계의 어떤 니즈로 작동을 했을 거고 학계에서 또 응답을 해주게 된 거죠.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하나 궁금했던 거는 그 리더십이 아까 23개 카테고리로 나눠졌잖아요. 네. 그 엄청 많이 연구가 된 건데 네. 그 리더십들을 보면은 항상 느껴지는 게 기술적이거나 개념적으로 분리는 되어 있지만 사실 가장 밑에는 이 개인에 대한 거. 네. 아까 뭐 저희는 진정성이 좀 그런 편이었는데 그게 거의 제일 밑에 이제는 네. 기초공사 같은 그렇죠. 느낌이어서 그러면은 지금 청취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어떤 걸 액션으로 옮겨 보시도록 안내하는 게 실제 그 분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 같은가. 훌륭하네. 네, 그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네. 좀 고민되네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아까 오슨 피서티로 집중하는 경향도 생겨나는데 결국은 리더십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면 리더 개인의 사유가 시작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는 거. 사유. 네. 그런데 그 생각을 혼자 해나갈 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바이어스 때문에. 편견. 네, 편견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관점이라는 게 가장 심한 게 뭐냐면 늘 계속 남의 탓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상사가 잘못해서 그렇고 부하직원 잘못 뽑아서 그렇고 옆에 부서가 협조 안 해줘서 그렇고 계속 그 생각이 맴돌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편견인 거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쵸. 그죠? 맞네. 자기는 다 옳고 네. 남들이 다 잘못한 건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한편으로 보면 다 옳은 사람들이 서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헤어져 나오는 거, 그 편견에서 헤어져 나오는 게 사유거든요. 근데 혼자 하려면 그 경향 때문에 결국 매몰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원망과 한판을 넘기가 되게 어렵다. 또는 패배주의. 그래서 이제 이런 논문을 참고를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어쨌든 보는 거니까. 그런데 좋은 논문은 다 문제가 영어로 써 있다. 이제 리스트 그래서- 알려주시나요? 그래서 직지신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영어를 읽는 걸 목표로 삼아가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네. 늘 권장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문가가 되고 정말 뭔가 엣지에 서려면 영어까지 읽으면 참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왜 그러냐면 외국에 쓰여져 있는 좋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네.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있지만 근데 그것이 번역되어서 나에게 올 때는 벌써 시간적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군가 번역해 준 거밖에 읽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읽을 수 있으려면 영어를 할 줄 알면 가장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네. 리더십의 시작은 영어다. 네. 결론이 이상하네. 제이는 잘생겼다. 아니, 그래서, 리더십의 시작은 영어다. 두 그래서 가지. 영어를 하려다 보니 너무 어렵네, 잘 안 읽히네, 잘 안 읽힙니다. 네. 그래서 직지신공을 발판으로 삼으시면 참 좋다. 네. 그런 겁니다. 직지신공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아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고 사실 실제로 이걸 그래서 기획을 한 거였고요. 직지신공이라는 거를. 네,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네. 네네. 또 트렌드에 지금 실제 하고 계시니까 네. 리더 역할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큰 틀에서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네.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직은 지금 혼자 하고 있지만 구독자분들과의 관계를 뭔가 리더고 또 그쪽도 구독자분들도 저를 이끌어주는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그럼 내가 컨텐츠에서 어떻게 녹여서 담아내야 될까? 네, 그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선사하고 나도 또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진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게 내가 구독자분들에게 주고 싶은 진정성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독자분들이 만족하는 영상을 주는 것도 물론 진정성이지만 또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또는 그들을 뭔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게 체계적으로 될수록 뭐 아까 말씀하셨던 진정성 있는 사람의 카리스마 그렇죠. 네, 저 사람 홍사운드는 이런 점은 달라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구독자들이 진정성이 전염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또 진정성 있는 리더를 만드는 통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방송이. 네. 그죠? 이거 종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진정성이 많이 쌓이는 사람들한테 그 까임 방지권이 오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까임 방지.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저 사람은 욕하지 마. 아무리 웹상이지만 그 까임 방지권이라는 그게 거예요? 그 웹에 있는 사람끼리 그냥 그런 암묵적 룰을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다. 그것도 되게 좋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만들어내는 효과잖아요. 네.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 이제 논문에도 나오겠네요. 효과 중 하나는 까임 방지권. 진정성에 관한 연구. 그럴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까임 방지권 현상에 관한 진정성 관점 재밌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양념처럼 제가 맨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탑 저널들은 어떤 저널들일까? 저희가 특히 리더십에 있는 관한 네. 그런 저널들. 적어도 이 논문이 이제 탑 저널이에요. 자기도 자기 논문을 탑 저널이라고 여기다 써놨어요. 양심적이게 네. 좀 밑에 써놨네요. 겸손, 휴밀리티, 겸허함. 휴밀리티를 ABCD가 보여줬어요. 네. ABC 순서 아니에요? 그거예요. 네, 이 논문은 이제 리더십 쿼털리인데 리더십 분야에서 아주 또 독보적인 논문이고요. 리더십이 이제 점점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따로 저널을 내자 해서 만들어진 저널이죠. 이 논문이 나온 거 2014년인데 실제로 사례를 수집한 건 2012년까지. 그래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0개의 탑 저널에 수록된 논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였어요. 아까 23개를 뽑아낸 것이. 네. 네, 그랬는데 거기에 수록된 논문이 몇 개였느냐면 752개. 와, 이걸 다 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6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이 있고요. 진짜 소중한 자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되게 불편하고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의 흐름, 그러니까 저희 같이 대체로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정도. 그런데 정말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은 경향을 파악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자료죠. 네,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이런 연구를 메타 연구라고 보통 부릅니다. 메타 연구. 연구에 대한 연구를 한 거잖아요. 네.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리더십 쿼터리가 당연히 리더십 쿼터리의 탑저널이기 때문에 442개 가장 많이 오. 수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당당히 여기 써놓으신 거 아니에요? 리더십에 관한 네. 우리가 제일 많다. 네, 이제 다른 저널들은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영역의 논문들을 다 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각각 그 10개의 논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탑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이게 순서가 보니까 알파벳이네요. 젠마가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저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실증 연구를 많이 실습니다. 네.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저널. 그 다음에 아카데미 오브 매니지먼트 리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문. 실증 연구 통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론적 이렇게 정리를 지적 정리를 해간 그런 논문을 제가 즐겨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지신공에도 아마 AMR이 가장 많이 아마 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이건 뭐 관리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개간으로 나오니까 개간 관리 과학 또는 개간 행정과학 이렇게 해서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사이언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민간 분야 조직과 경영과 공조직 같이 실리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도 여기 논문을 한 두어 편은 저희가 소개를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행정기관에 근무할 때에는 뭐 많이 쳐다봤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American Psychologist라는 논문이 있고요. 저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응용심리학 회지, 응용심리학 회지 이렇게 번역한다면 번역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Journal of Management, 경영학 회지 있고요. 그 다음에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라는 저널이 있어요. 조금 저에게는 생소한 편인데 이 10개의 탑저널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Organizational Science, 조직과학이니까 이건 좀 구조의 측면을 좀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저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Personal Psychology, 심리학에서 유명한 논문이죠. 저널이죠. 그 다음에 리더십 쿼털리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해서 10개의 논문에서 추출되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제 막 학계에 입문하신 석사과정에 막 들어오신 분 중에 리더십 분야 논문을 어디서 찾지? 라고 했을 때 이 10개 중에서 10개를 참고하시면 좋다. 그리고 여기 실렸으면 안심하고 읽어도 좋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을만하다. 네, 믿을만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큰 틀에서의 경향이 아까 개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약간 관계 수준, 그 다음에 조직이나 복잡계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했는데요. 또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또 하나 경향으로 이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경향을 말해주는 논문은 이 논문밖에 없어요. 이런 메타 연구밖에는 개별 논문은 이런 걸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예를 들면 행동주의적 접근,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이나 그 다음에 개인의 행동에 관한 거, 아까 자극과 반응, 뭐 당근과 채찍, 거래 관계 이렇게 보던 리더십. 네. 그리고 컨틴전시, 상황, 사람에 따라서 또는 직종에 따라서 또 일과 사람의 핏, 그 적합성, 정합성, 이거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리 해야 된다. 이런 류의 연구는 좀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카리스마에 관한 거, 이것도 좀 개인에 관한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좀 뜬 건 뭐냐면 디스트럭티브나 리더십 이머전스, 리더십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다음에 파괴적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연구는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그것까지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약간 트렌드 같아요. 파괴적 리더십 같은 거. 네,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리더십 연구가 좀 더 늘어났다는 것이 그 리더십이 더 좋다 좋아서. 나쁘다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거는 과거에 연구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네. 그 과거에 풍부하게 연구되었던 것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이건 연구자로서의 연구 경향을 말한 것이지, 그러면 옛날 그 리더십은 이제 배우면 안 되겠네. 이렇게 너무 올드해. 그걸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전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리더십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게 등장하고 있는 게 이제 역설, 패러독스인데, 오늘 또 아까 제이가 하나 얘기한 게 패러독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역설. 내가 하나를 잡아서 쭉 간다는 거는 가장 편견에 사로잡힌 게 아닐까요? 라는 게 역설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면 노자로 가고 있어요. 타오이즘으로. 네, 도로. 우리가 계속 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장 과거를 회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연구 경향을 가지고 섣부르게 그러니까 뭐 과거에 연구된 것은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건 전혀 아니다. 아직도 고전은 살아있고 쓸모있는 고전만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타오이즘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만한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만 더 추가하고 네. 싶은데요. 그게 이제 여기 노머티브 리더십인데, 그래서 21세기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리더십,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호기심이 많은 리더십이라기보다 진짜로 현실 세계에서, 실무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큰 21세기적 경향, 신조류 리더십이라고도 하고요. 그 신조류는 그냥 요즘 얘기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의 가장 키워드를 뭐라고 보냐면 노머티브 리더십이라고 봐요. 노머티브. 규범,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 그런 거죠. 규범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그게 노머티브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오센틱 리더십, 이거 노머티브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뭐 에티컬 리더십, 이런 것들이 노머티브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리더십, 이런 것들이 노머티브에 영성. 해당되고, 또 타오이즘 이런 것도 노머티브에 해당하고. 그래서 혹시 요즘 경향, 요즘 필요로 하는 잘 작동할 만한 리더십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리더십들에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을 읽으시면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쉽게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진께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어요. 그 안 계신 빈자리를 채우는 의미로 미리 저희가 꼭 이거만큼은 다루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라고 네. 했더니, 너무 논문들이 훌륭해서 내용들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되려 청취하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이 야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뭐부터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좀 간단한 답을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힌트를 좀 주셨어요. 네. 아까 고- 저희가 했던 질문이랑 네, 네. 비슷하네요. 그걸로 한번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요? 네. 네, 저는 모든 시작은 한 걸음부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거부터, 뭐
내가 하고 싶은 부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군가를 용서를 하는 거, 용서. 뭐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는 거, 제 화가 되게 많나 봐요. 혹은 뭐 어떤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려를 하든지 혹은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용서 질문. 어디에서 용서를 먼저 하실 계획이세요? 무엇을? 컵. 네. 홍사운드는 저는 오늘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사실 리더십 하면 뭔가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관리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어떤 하게 포지션 되는데 이걸 생각했었는데 네. 그냥 사실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냥 사람들의 뭐 생활 그냥 방식, 그렇죠. 상호작용의 방식 그냥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말단 사원이라도 그렇죠. 그냥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또는 뭐 배우자, 제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 그 비밀이었어요 그동안에? 아니요, 여기서 비밀 아니에요. 밝혀지는 건가? 배우자 또는 뭐 가족 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하나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집안일을 뭐 예를 들어 나눠서 할 때에도 인퍼링을 한번 이렇게 해서 잘 짜서 한번 네. 제시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이 어딘가를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뭔가 가자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스스로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야기해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본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 또는 가깝지 않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연스럽게 적용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계를 개선하실 계획이시네요. 하나씩. 네, 네. 제 생각엔 일단은 그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분들이 그 스스로 그 겉으로는 여기저기에 야 리더는 당연히 어렵지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진정성 있게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나도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가 시작일 것 같아요.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뭐 내 지금 상태가 흔히 뭐 리더로서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힘들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힘들죠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는 건데 보통은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사실 조금 잘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보통 리더가 하는, 그러니까 다 남탓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깨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뭐 때문에 리더십은 어렵다를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으면 출발일 것 같아요. 이 논문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명확하게 그래서 어렵구나, 이래서 안 되고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시작일 것 같아요. 네, 그게, 깨달음. 네, 그래서 5편을 Self-awareness. 딱 5편을 딱 들으시고 정리를 해가면 잠깐만. 좋아요 누르고 그럼 좋아요가 시작이네요. 좋아요가 시작이네요. 구독도 누르고 구독도 누르고. 그렇군요. 네. 이게 출발일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논문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걸 변혁적 리더십 전체로 놓고 보면 너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렇게 4개를 나눴잖아요. 네. 그 4개로 나눈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보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서번트 리더십도 6개 제시해드린 게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내가 휴밀리티가 중요하지 않나? 내가 인터퍼스널 억셉턴스.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걸 덜 했었구나. 그걸 하나씩 나누어서 실천해보면 또 실천 못 해볼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균형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가 리더가 못마땅해요. 그러면 리더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네. 부하 직원도 쟤는 왜 저러지 싶을 때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거든요. 근데 늘 한쪽 면을 보게 되니까 그걸 균형 있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돌파구를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저희가 직지신공 초반부터 항상 조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냐? 리더다. 리더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지금 듣고 보시는 분들이 좀 죄송스러운 분들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얼굴을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실명제로 너가 말했어. 제가 그 말을 네.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리더십이라는 건 결국엔 본인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책을 백날 읽는다고 해봐야 수양은 시작도 아직 안 된 상태일 거고 스스로 아마 사유하시고 면벽하시고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 하셨는데 마무리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리더십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좋네요. 그리고 여기 쿠퍼 숲은 항상 올 때마다 약간 고향에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즐겁고 너무너무 좀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아주 의외로 되게 어떻게 보면 동떨어졌을 것 같은 네. 컨텐츠인데. 컨텐츠에 이렇게 느닷없이 참여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정말 재밌게 풀어나가게 해줘서 정말 뭐랄까 구독자 친화적 방송을 찍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리더십 마무리를 이렇게 처음 보는 장비들과 신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에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파워링도 주시고. 네. 그래서 스몰 석세스를 만들게 해주신 숨어 있는 리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 네. 이렇게 훈훈하게. 네, 그럼 고생하셨고요. 오랜만에 훈훈한 방송을. 다음에 또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